머리 감고 나면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 볼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감으면 감을수록 더 빠지는 느낌. 혹시 차라리 안 감는 게 낫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7세 모발 이식 전문의 강준석입니다. 25년간 탈모로 괴로워하던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거든요. 머리 감고 나면 더 빠져요. 감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말씀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걱정 정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감아야 한다고 믿어온 그 습관. 실은 머리카락을 죽이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두 가지 방법만 바꾸면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조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3주 실천하셨고 그렇게 심하게 빠지던 머리카락이 멈추고 밤잠도 편안히 주무시게 됐습니다. 또 68세 최영준 어르신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많아졌어요 라고 말해줬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살은 젊어 보이고 탈모약 없이도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끄신다면 지금처럼 매일 탈모 걱정에 시달리며 모자 없이는 외출도 꺼려지는 삶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정보 나만 알고 계시긴 아깝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더 푸석해질까요?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오히려 머리가 더 거칠어지고 감고 나면 더 많이 빠지는 느낌.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그리고 머리 피부가 지금 나 힘들다고 보내는 SOS 신호예요. 실제로 제 병원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감은 날이 더 푸석해요. 오히려 안 감은 날이 머리 상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심리적인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고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무려 500명의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기록하게 했고 감는 방식, 사용한 제품, 물 온도까지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못 감은 그룹은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 그룹보다 무려 3배 이상 머리카락이 더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 모두 자기는 깨끗하게 잘 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점입니다. 샴푸는 듬뿍, 물은 뜨겁게,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하다고 믿었죠. 그게 탈모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으면서 시원하게 문지르고 풍성한 거품으로 박박 비벼야 한다는 그 습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머리카락도 약해지고 머리 피부는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감으면 오히려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건 마치 꽃잎 위에 철솔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감으려고 해도 머리 피부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 사이로 세균과 염증이 파고듭니다. 머리카락을 살리는 감기 습관은 시원함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보살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실수를 고쳐볼 시간입니다. 머리 감았다는 말, 어쩌면 평생 잘못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이미 한 번 자라난 머리카락은 아무리 좋은 샴푸를 쓰고 아무리 깨끗하게 문질러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나 논에서 수확한 벼 이삭을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그게 다시 자라지는 않잖아요? 반면 두피, 즉 머리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뿌리, 즉 모낭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머리를 감을 때 우리가 닦아야 할 진짜 대상은 바로 두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머리카락만 깨끗하게 하려는데 집중하죠. 저는 이 개념을 깨닫게 해준 아주 특별한 할아버지를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10여 년 전 도쿄의 한 병원 세미나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82세의 한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머리숱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빽빽하고 윤기가 흐르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약이라도 쓰셨나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논에서 자란 벼와 같습니다. 벼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더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논을 잘 가꾸면 다음 해에도 풍성하게 자라지요. 내가 관리하는 건 벼가 아니라 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는 머리는 사실 논이 아니라 이삭만 닦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감지 마시고 두피를 감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2세 이영자 할머니는 평생 머리카락만 감았지 두피는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두피를 중심으로 관리한 지 3주 만에 붉고 가렵던 두피가 분홍빛으로 변했고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78세 최정호 어르신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머리에 뭐 했냐고. 숱이 많아진 것 같다고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30년 동안 탈모로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하던 분이셨거든요. 이렇듯 죽은 머리카락만 씻던 습관을 버리고 살아있는 두피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머리 운명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두피를 살리는 커피 한 방울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요? 68세 박말순 어르신이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머리에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커피는 머리카락을 살리는 하늘이 내린 비밀입니다. 5년 전 독일의 한 탈모학회에서 처음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 백발의 노 교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일반 관리, 다른 한쪽에는 커피 추출액을 두피에 바르게 했습니다. 6개월 뒤 커피 그룹에서는 머리카락이 2배 가까이 더 자라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0명의 환자에게 커피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게 하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려 27명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2세 정수영 아저씨. 10년째 정수리가 비어 있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3개월 뒤 병원에 모자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찼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냐? 고 묻더라고요. 그 눈에 맺힌 눈물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럼 커피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커피가 머리에 주는 3가지 효과. 혈관을 넓혀줍니다. 두피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얽혀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게 도와줍니다. 세포에 에너지를 줍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커피는 세포의 배터리를 충전해 줍니다. 탈모 유발 물질을 차단합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DHT라는 물질을 커피가 억제해 줍니다. 준비물 블랙커피, 빈 스프레이통. 만드는 법 설탕,
크림 없이 진하게 내린 커피를 완전히 식힙니다. 사용법 머리 감기 전 15분 두피에 골고루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샴푸하세요.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절대 뜨거운 상태로 뿌리지 마세요. 두피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대신 한 방울을 두피에 양보해 보세요.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하는 기적의 한 방울, 바로 오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고요? 그럼 더 떡지고 지저분해지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7년 전 이 질문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봉사 진료를 갔을 때 85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흑갈색의 찰랑찰랑한 머릿결, 윤기가 번쩍였고 부스스함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뭐 바르세요? 할머니는 태연히 대답하셨죠. 매일 코코넛 오일을 바릅니다.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요. 그땐 단순한 전통 문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지키는 기적의 비법이었습니다. 오일은 머리카락의 보호막. 머리카락은 감을 때마다 샴푸의 강한 세척력에 노출됩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자연 보호막 큐티클을 벗겨냅니다. 보호막이 벗겨진 머리카락은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며 쉽게 끊어지고 푸석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피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더 쉽게 상합니다. 게다가 감고 난 후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까지 쐬면 머리카락은 속부터 타들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일 코팅입니다. 오일이 해주는 세 가지 일.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오일은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 샴푸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머리카락 속 수분을 지켜 촉촉함과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영양을 공급합니다. 오일 속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줍니다. 추천 오일 2가지. 미각류 쌀겨 오일. 우리나라 전통 오일입니다. 올리브유보다 비타민 E가 3배 많고 피부 친화력도 뛰어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흡수도 빠릅니다. 코코넛 오일. 분자 크기가 작아 모발 깊숙이 침투합니다. 항균 효과도 있어 두피 트러블까지 예방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머리 피부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피지선이 막혀 트러블 생길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후 샴푸로 부드럽게 감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욕심내지 말 것.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떡지고 끈적일 수 있습니다. 72세 김춘자 어르신은 매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 때문에 외출이 두려우셨습니다. 제가 오일 코팅법을 알려드린 지 2개월 뒤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머리결 나보다 더 부드러워졌어.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음은 이 모든 준비 후 어떻게 머리를 진짜로 감아야 하는지 완벽한 8단계 감기 습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습니다. 커피로 두피를 깨우고 오일로 머리카락을 보호했죠.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감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잘못 감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머리카락의 운명을 가르는 8단계라고 부릅니다. 1단계 물 온도의 비밀.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감으면 더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머리 피부를 데입니다. 머리카락의 단백질 구조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반면 찬물은 때를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손목 안쪽에 물을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2단계 샴푸 전에 물로 1분에서 2분 헹구기. 많은 분들이 샴푸부터 바르시는데요. 그 전에 물로만 충분히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1분에서 2분 동안만 물로 흘려도 두피의 땀, 먼지, 기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커피나 오일도 2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씻깁니다. 3단계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 내기.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면 두피에 자극이 생기고 균일하게 퍼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로 덜고 물 몇 방울을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부드러운 거품이 자극을 줄이고 세척 효과도 높여줍니다. 4단계 손톱 안 됩니다. 지문 마사지 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시원하게 감아야지 하고 손톱으로 긁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칼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상처가 생기고 그 사이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상처는 탈모의 시작점이 됩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앞 정수리 옆 가운데 뒤 위쪽 방향으로 각 부위를 10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5단계 머리카락은 문지르지 말고 쓸어내리기.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쓸어내리듯 정리합니다. 절대 비비거나 감싸서 문지르지 마세요. 엉키고 끊어지고 푸석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6단계 헹구기는 샴푸 시간의 2배. 헹굼은 샴푸보다 중요합니다. 샴푸가 남으면 가려움, 트러블, 각질 유발합니다. 샴푸한 시간의 2배 이상, 즉 2분에서 3분간 꼼꼼히 헹궈야 합니다. 특히 귀 뒤, 뒷목, 정수리 등 장거품이 남기 쉬운 곳 주의하세요. 7단계 린스는 머리카락만, 두피는 금지. 린스는 머리카락만을 위한 제품입니다.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르고 1분에서 2분 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8단계 마무리 헹굼은 미지근 찬물로. 마지막엔 두피 중심으로 한 번 더 헹굼을 합니다. 이때 물 온도를 조금 낮추면 모공이 오므라들며 피지가 차단되고 두피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8단계를 지켜 감기 시작한 65세 김성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고 나면 가렵지도 않고 머리카락이 굵어진 느낌이에요. 또 78세 정미자 아주머니는 평생 비듬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두피가 깨끗해요. 라고 감격스레 웃으셨죠. 이제 여러분의 머리 감기 습관은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머리카락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탈모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심지어 치료를 시작도 안 하고 스스로 포기부터 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탈모가 유전적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의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탈모의 원인 중 유전은 30%,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풍성한 머리숱, 한 사람은 중년부터 탈모가 진행되었죠.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는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감기 습관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규칙적인 두피 관리, 올바른 샴푸법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버지, 삼촌, 형, 남동생까지 모두 대머리인데 혼자만 머리숱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머리 감는 거 신경 썼어요. 남들 눈에는 별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저는 지켜냈습니다. 반면 집안에 탈모인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머리카락이 다 빠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감았고
머리말을 새도 없이 젖은 채로 잤어요. 손톱으로 긁는 게 시원해서 계속 그랬죠. 결국 유전보다 중요한 건 평생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샴푸하는 손, 물 온도, 손톱인지 지문인지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10년, 20년 후에 머리카락을 결정짓습니다. 당신의 가족력은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머리카락을 위한 최고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선생님, 제가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죠. 70세 이명자 할머니는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에서 절박하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딸이 머리카락을 묶어드리겠다고 하는데 묶을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만 알았어도 그땐 괜찮았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은 잃고 나서 회복이 가장 어려운 조직입니다.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쓰면 되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 보호대를 차면 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한번 뽑히고 나면 다시 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낭의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빠졌을 때 시작하세요. 많이 빠지고 나면 돈과 시간, 마음까지 더 들어갑니다. 후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탈모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갑자기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늘어났는데도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가르마가 넓어진 걸 알면서도 스타일이 바뀐 건가 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정수리가 휑해졌는데도 거울을 일부러 피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내 머리야?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남은 머리카락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머리카락을 위한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리숱이 반 정도 남아 있다면 바로 오늘 시작하세요. 그 반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병원 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진료비도 걱정되고 약 먹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말씀 병원에 안 오시는 이유 1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탈모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병원 가기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 환자분들이 직접 효과를 본 생활 방식입니다. 머리카락 말리기 습관부터 고치세요.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거칠게 비비시나요? 혹은 젖은 채로 자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 2가지는 머리카락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건은 톡톡 두드리듯 비비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드라이어는 30cm 이상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가며 말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잠들지 마세요. 젖은 머리는 가장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베개와의 마찰로 쉽게 끊어지고 손상됩니다. 매일 5분 두피 자극 마사지 하세요. 비싼 기계나 제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중 가장 혈액순환이 좋은 저녁 시간대 TV를 보시거나 누워 계실 때 손가락 지문으로 이마 위부터 정수리까지 뒤통수에서 위로 5분간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낭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늘어나 머리 뿌리가 더 튼튼해집니다. 커피 스프레이 앤드 오일 코팅 꾸준히. 이미 앞서 배운 2가지 방법이죠. 머리 감기 전 15분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 중간 끝 오일로 부드럽게 코팅.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후기는 대부분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덜 빠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푸석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가장 좋은 건 이 세 가지를 하루 루틴처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68세 장순자 어르신은 탈모가 심했지만 병원 방문을 망설이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실천하셨어요. 3개월 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 안 와도 될 정도로 머리 빠짐이 줄었어요. 딸이 엄마 머리숱 많아졌네? 라고 했을 땐 정말 울컥했어요. 병원 진료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으로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을 걸어보세요. 이제 머리카락이 단순한 모발이 아닌 당신의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머리숱이 점점 줄어든 모습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외출할 때 괜히 모자부터 챙기고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사진 찍는 것도 꺼리게 되고 탈모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이 주는 자신감. 70대 김명자 어르신은 딸 결혼식 날 단 한 장의 가족 사진에도 머리를 가리느라 정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만 쳐다볼까봐 그 불안함에 결국 사진관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머리숱이 회복되고 당당하게 찍은 가족 사진을 들고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앞에 서서 찍었어요. 딸이 엄마 얼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머리카락은 마음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움츠러드는 순간들, 버스를 탈 때 누가 정수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미용실 가는 게 부끄러워져 점점 혼자 자르게 됩니다. 대머리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죠. 삶의 질, 대인관계,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큰 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은 사회적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첫인상에서 머리카락을 봅니다. 윤기 있는 머리는 활기찬 인상을 주고 비어있는 머리는 안쓰러운 인상을 주기도 하죠.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내가 아직 건강하다, 나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들. 79세 김도섭 어르신은 3개월간의 관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보면서 웃게 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젠 산책도 자주 나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또 75세 정윤희 할머니는 손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 머리결 비단 같아요 라고 말하자 한참을 우시며 이렇게 말했죠. 그 말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잃었던 자신감, 웃음, 삶의 활기를 되찾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머릿속이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머리카락만 열심히 감았습니다. 거품을 내고 문지르고 헹구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 사이 진짜로 돌봐야 할 대상, 바로 머리 피부, 즉 두피는 소외됐습니다. 마치 밭을 버려둔 채 벼 이상만 닦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꾸세요. 두피를 살려야 머리카락이 살아납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 두피는 살아있는 공장입니다. 감기 전 준비 커피 스프레이 앤드 오일 코팅. 커피는 혈관을 넓히고 오일은 머리카락을 보호합니다. 머리 감기 8단계. 미지근한 물 손바닥 거품 지문 마사지. 헹굼 린스는 머리카락만 찬물로 마무리.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의 영향이 큽니다. 유전은 30%, 습관은 70%입니다. 머리카락은 자존심입니다. 머리를 지키면 마음도 자신감도 지켜집니다. 선생님, 병원 가는 게 부담돼요.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병원은 무조건 약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한 가이드를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천법만 잘 지키셔도 머리카락을 지키는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심 어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이고 내 삶을 아끼겠다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머리 빠짐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건강도 기쁨도 2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